마음을 이제 내는 게 중생의 시시분별이라고 저한테 약간 경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마음에서 그렇게 선악을 이렇게 자꾸 시시분별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봐서 이건 정말 아닌데, 네, 전 청명하게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오늘 똑같이 구업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몇 주 전에 우리 방교사님이 그 비슷한 질문을 하셨었어요. 오늘 저기 줌에서 이 질문 내용이 잘 안 들리셨죠? 저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 강의실에 영공행보살님 질문이 제가 오늘 서두에 조계 해능 스님 얘기하다가 한국 조계종의 현재 상황이 왜 조계 스님의 가르침대로 가지 않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느냐 했을 때 이제 우리 보살님이 한국의 다른 도반한테 얘기하니까 그거는 보살님의 분별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혹시? 자, 조계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지적하는, 저도 오늘 지적을 했죠. 그 다음에 영광보살님이 지적했던 우리의 지적이 문제예요. 자, 여기서 진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여기를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해암 스님한테 제가 아마 오늘 이런 얘기 했으면 혼났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제가 방거사님한테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지난번에 그 질문 했을 때, 이 스님들이 막행막식을 하고, 스님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해암 스님한테도 누가 와서 그랬니까? 막행막식 하는 것을 어디서 봤느냐? 그 본 것을 바로 일러라 하니까. 아, 지금 언론에 다 보도되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야, 이놈아, 시체는 눈과 귀가 있는데 왜 보고 듣지 못하느냐라고 혼을 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말하는 거는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얘기했던 거, 앵구모살님이 질문에서 얘기했던 거는 실제로 도반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그거는 사실 뭐예요? 기억일 뿐이죠. 그 다음에 조계종이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제 XX 개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뉴스거리이고 지난 일인데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개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예요. 그럼 누가 개예요? 누가 개 짖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바로 누가 개 짖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바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걸 현장은 그렇게 살펴야 돼요. 그러고 이제 영병보살님이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지금 조계종의 종종을 지냈던 진제스님 같은 분은 남들은 다 이제 법맥도 있고 깨달아고 큰 스님이라고 알고 있는, 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계종 사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느냐. 자, 이러한 생각조차도 분별심인데 공부 도리로 봤을 때는 그거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분별심이 맞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현상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뉴스에 보도되는 현대 종단의 행태를 뭐 한 거예요? 이러하다, 엉망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거는 뭐예요? 뿌라지나예요, 산야예요? 이 산야를 가지고 현재 조계종이 완전히 이제 제가 얘기한 것도 산야죠. 그 육조현행대사의 가르침을 제대로 지키고 따르고 실천하는지 돌아봐야 된다. 얘기할 때는 내가 뭐뭐에 의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의 상을 낸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순간 조계종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공부하는데 조계종이 뭐라 그래요? 조계종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의 조계종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건 뭐예요? 나의 망상이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는 점검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상계로 돌아가서 이제 흔히 세상에서 말하듯이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유래됐는데 조계종의 어떤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가져오는 사람의 허물을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해야만 그것도 나의 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그럼 뭐만 보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나는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너는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만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한국의 조계종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걸 계속 분별하고 평가하고 이런 판단을 자꾸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허물이 분명해요. 그래서 혜암 스님이 어디서 봤느냐라고 했을 때 자, 어디서 봤어요? 그게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면 똥 누고 오줌 누고 가거나 말거나 뭐 뭘 하든지 간에라고 그 쭉 나열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달한 사람의 경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이게 뭔 말이 됩니까? 조계종이 그렇다. 조계종이 스님들이 강목을 가지고 서로 대갈통을 때리고 깨보고 뭐 죽이든가 말든가 그리고 개판이라는 소리를 듣든가 말든가 그럴 때도 우리 마음은 어때야 돼요? 통달한 사람의 경지에서는 선정과 지혜가 그 말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조차도 기쁘거나 성내거나 한결같이 우리의 자성이 본래 그러하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은 결국 막행막식하는 스님들을 어디서 봤느냐라고 할 때 스님들이 왜 그렇게 막행막식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 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자성을 보고 그 말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혜암 스님은 뭘 일깨우는 거냐 하면 조계종 사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 일인데 너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자로서 자기를 살피는 일은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수행자라면 지금 여기서 조계종을 욕을 하고 있는 너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그 말을 하냐. 그렇다면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처가 뭐냐고 물었을 때 말은 똥막대기다라고 해도 되는데 조계종이 개판이다 하는 말도 자성을 돌아보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하면 어째서 개판이냐 하는 거를 배기를 해야 되는데 또 어째서 개판이냐 하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증거를 갖다 들이대려고 하면 그건 또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산야에 떨어져가지고 이 수상문 증해도 되지 않고 왜? 수상만 하는 거야. 그런데 수상을 통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길이 어디예요? 선정과 지혜로 가야 되는데 조계종이 개판이더라 하는 상만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분별심을 일으켰구나. 그럼 네가 분별심을 일으킨지를 알고 그 얘기를 하고 조계종이 개판이다라고 하는 말이 정해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냐 아니냐 그걸 돌아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욕을 할 땐 욕을 해야죠. 근데 욕을 할 때나 칭찬을 할 때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자성이 걸림이 없이 끄달림이 없이 깨어서 욕을 하고 깨어서 칭찬하는지를 돌아보면 나는 자성문 정해에서 욕을 하고 자성문 정해에서 기뻐하는지 내가 수상문에서 정해도 가지 못하고 상을 쫓아만 가는 욕을 하고 칭찬을 하는지를 돌아보라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그런 질문을 하면은 지금 너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할 때 너를 돌아보고 알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은 이제 수행자가 되죠. 너는 네가 그러면 조계종이 개판이야라고 할 때 조계종이 개판이야라고 하는 너를 알아채고 하느냐? 위파사나를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알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하는 사람이 개판이라고 그러면 그건 맞아. 모르고 하는 사람이 개판이라 그러면 그거는 틀렸어요.
네, 또 다른 질문.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잘 알아서 잘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율장을 범하는 데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시 되받아 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마찬가지. 누가 율장을 범했느냐 했을 때 지금 말하는 사람은 그 율장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라. 수행자는 그걸 먼저 깨우쳐요. 일단.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사회적인 일이 됐을 때, 사회적인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종단의 직책을 맡고 있어요. 뭐 종정이 됐든 총무원의 무슨 사법부, 호법부의 임무를 이제 내가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고발이나 뭐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법다이 이제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뭐 회의를 소집하든 징계를 하든 그걸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 알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알고 하면은 수행자가 되는데 그걸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들 패거리에 이익을 위해서 하면은 이제 속한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그 현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가 돼요. 일단은 이렇게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이제 세상에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진 일을 처리하는 거는 이미 한 생각 일으킨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때는 법다이 처리를 해야 되죠. 뭐 어쩔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한 그런 거를 느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래서 가끔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마음이 떠들리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바로 듣는가, 내가 바로 생각하는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쏠리면서 조금 더 이렇게 공부가 되어 나가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네. 네, 부산. 그게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그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었죠. 눈으로 봐서 우리가 알든 소리를 들어서 깨닫든 아니면은 냄새를 맡고 깨닫든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을 하든 문성을 하든 촉성을 하든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서 그 깨닫든 그 깨달음의 자리가 하나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부처님은 깨달았고 어떤 스님은 대나무 소리에 돌 맞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뭐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듣고 그 마음이 맑아지든 어떤 것을 보고 맑아지든 방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편안해지고 맑아진다라는 얘기는 어느 한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얘기 육근을 통해서 그게 그 능언경에 나오는 간세음 보살이 그 깨달아 들어간 문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듣는 거를 통해서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한쪽을 통해서 들어가면 육군이 다 맑아진다라는 것처럼 보살님은 지금 그 체험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 어쩌면은 간세음 보살님이 깨달아 들어간 듣고 귀가 편안해지는데 마음까지도 맑아졌다. 라는 것은 능언경에 간세음 보살이 깨달아 들어간 문으로 보살님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맑고 시원해졌다라고 할 때 그거를 아는 그걸 자각하고 있는 몸 그게 뭐냐 하는 거를 다시 또 한 번 더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가 불성을 보고 견성을 바로 자각하는 길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마음이 다스려졌다라는 거는 오늘 얘기했는 산란과 혼침, 혼침과 도거가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다스려진 거예요. 그 업장이 이제 거의 많이 녹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자성을 돌이키는 그런 상황만 되면 이제 큰 어려움 없이 그 이후에 모구행을 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부모 미생된 본래 면목이든 이목구 화두든 아니면 제가 내드렸던 그 화두를 통해서든 빨리 자기 본성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게 될 때까지 계속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참선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려놓지 마시고 나 요즘 너무 마음이 맑아져서 너무 좋아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안주하는 게 돼요. 오늘 얘기했던 걸로 말하면은 주심 관정이 돼요. 주심 관정. 아까 했죠. 앞부분에서 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요거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관한다. 너희 스승을 그리고 오래 앉아 눕지 말라고 했는데 요거는 떼더라도 마음이 고요함에 머물러서 내 마음이 요즘 너무 편안하고 좋다라고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능대사는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병이지 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살님이 잘 명심을 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돌이키기가 아주 좋은 상태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수대사하고 지성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왔는 경지까지 오신 거예요, 보살님은. 그러면 여기에서 해능대사의 이 가르침을 듣고 지성이 어떻게 했어요? 신수가 지성을 보내가지고 해능대사가 어떻게 가르친지 보고 와라 하겠거든. 보고 와라 했는데 지성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갔어요. 안 가고 해능대사 밑에서 여기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제 스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그게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오늘 이 얘기를 들었으면 여기 신소와 지성이 해왔던 그 상황을 해능대사를 통해서 완전히 확 돌이켜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듯이 보살님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도노하는 그런 길로 수행을 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살님 잘 하고 계시니까요. 여기서 주신 관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조계종 종단에 뭐 스님 뭐 5, 600명이 되시더라도 그 중에 청정 비구는 꼭 있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로 싸잡아서 욕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중에 보물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처님 당시부터 말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불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사촌 동생이 했던 대다바타도 끊임없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잖아요. 모함을 하고. 그리고 달마세사 당시에, 보조국사 당시에 늘 나오잖아요. 요즘 학인들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달마대사 당시에도 그랬고 보조국사 당시에도 그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뭔 얘기냐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다수는 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다수는 중생이고 그 중생들은 늘 중생 노름을 하고 있고 일부 중생의 삶을 계속 살지 못하니까 중생의 상태를 벗어나서 깨달은 삶을 살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행자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소수가 결국은 영원히 살아남는 가르침을 인류에게 끊임없이 물려주면서 어쩌면은 그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또 굴러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부처님 당시도 소수였어요. 사실은 다 절대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이 아무리 타락하고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이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수행하는 스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 때문에 또 지탱이 되고 저도 제가 공부했던 그 분들이 다 스님들이었잖아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해암 스님 같은 분, 그다음 지금 뭐 살아계신 진재 스님, 송담 스님 같은 분들 다들 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의 법을 이은 분들이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살아 계세요. 그리고 정진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고 조계종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못 깨닫고 우리가 수행 못하는 거면 걱정하면 됩니다. 네. 정확하게 몰수만 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도 하고 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사실은 공부가 잘 안 돼요 하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하고 번뇌망상이 많아서 집중이 안 돼요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제가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은 노력을 아직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그래.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거나 지켜보면은요. 그분들의 문제점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어. 변화가 없어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the different result.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매일 반복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 나는 잘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작은 습관 하나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 그러면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그러면은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자기 변화가 없어. 그리고 뭐 꼭 잠자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기가 시간 관리하는 거라든가 하루 종일 하는 일과 가운데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게 있어요. 안 해도 되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걸 가감하게 한번 하지 말아 보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습관이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화기를 들고 옛날에는 전화기가 스마트폰이 아닐 때는 이제 문 앞에가 신문을 들고 신문을 2개를 다 봤어요. 여기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나오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샅샅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칫솔을 입에 물고 저 딴에는 한꺼번에 3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1시간도 넘게 그러고 앉아있어. 근데 요즘은 신문을 끊고 전화기를 들고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침대 옆에다가 전화기 충전하는 차저를 옆에 놓고 이제 머리맡에다 두고 자서 잠이 안 오면 계속 인터넷 보다가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화기를 보고 이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고치려고 차저를 침대에서 없애고 저쪽에 책상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전화기 그쪽에 놓고 있고 이제 스스로 약속을 한 거죠. 절대 화장실 갈 때 전화기 안 들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30분, 1시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이 잘 안 돼요, 나 공부가 잘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습관을 바꿔보세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1년 전, 10년 전 하던 버릇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대부분이. 그래서 이걸 바꿔보세요. 그럼 공부 방법을 바꿔보세요. 집중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집중 안 될 때는 뭘 해야 돼요? 그거 보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보세요. 그냥 때려치우고 차라리 여행을 갔다 오든가 한 바퀴 나가서 조깅을 마라톤을 한번 하고 오든가. 그리고 이 몸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이게 몸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습관에 들어서 그대로 있으면은요 처지고 우울증도 오고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공부가 집중이 잘 안 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는 거는 99.99% 변명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꿔보세요. 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무슨 습관이든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위안이 된다라는 게 이제 수상문 증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 하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꼭 최상근기만이 정예상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는구나 하는 데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정진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기하자 말하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할 게 아니구나라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얘기인데 또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뭐 다 그런가 봐. 그러고 적당히 하는 걸로 합리화하면 또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보사님께서 네. 금강경 읽으실 때 처음에 면벽하시고 하셨는데도 번뇌망상 읽고 네. 108배를 하셨는데도 또 또. 번뇌망상 그거는 습관을 고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도 또 번뇌망상이 지금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조금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108배를 하고 나면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냥 읽었을 때하고 108배를 하고 나서 읽었을 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그만 차이라도 있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시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참선이 잘 안 되고 힘든데 108배를 하고 앉으니까 오히려 한동안 몸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그런 경우를 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제 생각에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8배,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같이 달리기를 한번 하고 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108배를 하든가, 정 안 되면은,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면, 뭐 다른 기도 방법이 있으면 주력을 하든가, 다른이라도 한번 외우고 하든가,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대의심, 대신심, 대분심을 내가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게 대의심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문제의식이에요. 그게 반드시 이게 없으면은 자꾸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띄운 이유가 다시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다음 생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친구는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그라든지 뭐 일종의 마음의 병이 다른 그런 병이 있는 친구들한테 화도 한번 들어봐, 뭐 아니면 참선 명상을 좀 해봐. 또 그 정신과 가도 이런 명상 추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좀 권유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우울증의 원인을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마다 그런 증세가 오게 된 원인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게 본인이 본인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담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하두를 주든 뭐 호흡을 시키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집안에만 있어가지고 체력 저하와 함께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차라리 햇볕만 쬐어도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상담을 하는 게 우선 전문가들 찾아 상담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이제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명상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당장 없으면은 진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면 운동이라도 가벼운 운동이나 등산이나 산책을 좀 시켜도 굉장히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누가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집안에만 있었더니 우울증이 와서 밖에 좀 나가고 일을 다시 시작했더니 그 증세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일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서 좀 놀고 싶어서 일을 그만뒀는데 쉬다가 보니까 집안에만 있다가 보니까 우울증이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살이 이만큼 쪄가지고 왔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세에 따라서 다양하긴 한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명상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제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오면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하두를 들만한 근기나 관심이 있으면은 문제를 이제 참고를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참선이나 하두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냥 좀 운동할 만한 사람은 운동하라 그러고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집착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고. 대부분의 경우가 집착을 하거나 어떤 피해의식에 대한 응어리가 져 있거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여기 한인들 보면은 제 가족 문제나 아니면은 이민을 와서 적응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생기는 가족 문제나 그 직장에서의 뭐 차별 같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부부간의 문제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았어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너무 케이스가 달라가지고 일반화하기는 힘든데, 일단 어떤 경우든 본인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그런 증세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뭔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뭐 지금 이러고 있으면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